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5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방송보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희입니다. 예, 다들 목소리들이 동준 씨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네, 오늘 좀 떨어져 있네요. 목소리들이 다들 다운. 다들 주말을 반납하고 캠프를 다녀온 관계로 네.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아마 이봉호 활동가랑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간장게장 그 네. 기사 그게 저희가 이제 보고서로는 안 썼어요. 저희는 이게 남들이 이미 이렇게 다 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또 쓸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보고서 쓸 만한 가치도 사실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지만 뭐 이렇게 자세히 반박할 이유 없고 하하 하고 웃고 지나갈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중앙일보의 간장게장 보도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이 후속 보도를 내놨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이 보도도 정말 웃겼습니다. 네, 전 집에서 제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그 5일자 중앙일보 넥타이 부대에 넘치던 강남 간장게장 골목 밤 11시 되자 썰렁이라는 기사가 논점을 흐트린 전형적인 카더라식 보도라는 비판을 받았다라고 이제 미디어 오늘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짚어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은 중앙일보 기사들 중에서요. 중앙일보가 저희는 이제 주로 사진 위주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앙일보가 보도했을 때 통계도 근거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기사에서는 올해 2분기 주점업의 생산지수 99.5로 떨어진다고 해놓고 같은 기간 커피 전문점 같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경우 87.8에서 149.6으로 올랐다고 보도를 했대요. 근데 중앙일보 기사는 52시간 시행으로 인해서 자영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수치가 늘어난 것은 52시간 시행으로 인한 게 아니라 관련 시장이 커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밤을 새워 일하는 직원들이 밝힌 불이 심야에 불을 밝히고 조업하는 오징어배와 비슷해 오징어배라는 별명이 붙은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는 밤 10시가 넘자 불이 꺼지기 시작했고 자정 무렵이 되자 깜깜해졌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주 52시간 시행으로 강제로 불경기가 심화됐다는 이런 뜻을 이제 은연중에 전했습니다. 다시 봐도 예, 정말 다시 봐도 웃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변상욱 CBS 대기자, 요즘 우리 이사가 되신 분인데요. 민원연 이사십니다. 변상욱 대기자가 트윗을 통해서 중앙일보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합니다. 강남 신사동과 영동 술집 및 고깃집의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면 근처 일대 근로소득자의 수당을 취재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데 건설 현장 근무자의 수당 얘기를 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라고 반박을 하셨다고 하고요. 중앙일보가 신사동과 논현동 골목에 인적이 뜸하다며 제시한 사진에 대해서도 제목에서는 밤 11시면 썰렁하다 해놓고 새벽 3시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것도 부적절하다. 석 달 전 같은 장소에 새벽 3시 사진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그런 건 안 찍어 넣으셨겠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면 이렇게라도 했어야죠. 새벽 3시를 쓸 거면 이렇게까지 했어야죠. 너무 이성적으로 반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기사에. 그러니까 특히 중앙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서 삶의 질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7.2%,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8.9%라고 했지만 같은 조사에서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에 대해서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 앞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는데 이 내용은 쏙 빼놨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삶의 질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가 57.2%잖아요. 예.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거하고 일을 적게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일을 적게 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죠.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8.9%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야? 나는 아니 집도 제가 갑자기 또 딴소리한다. 집도 그냥 별 차이가 없으면 유지되면 잘하는 거야. 이게 약간 전형적인 본인들이 원하는 수치만 쓰는. 아니 57.2%나 별 차이가 없다면은
굉장히 잘한 거지. 일을 그만큼 적게 했는데도 별 차이가 없으면. 참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변 기자가 주 52시간 단축에 국민 63%가 찬성하는 내용을 중앙일보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반대할 억지 근거를 조합한 황당 허위 뉴스다. 딱 맞는 말이네요. 황당 허위 뉴스. 그냥 허위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황당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기사를 쓴 함존성 기자가 미디어오늘하고 통화를 했대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장게장 골목 밤 11시 되자 썰렁이라는 제목은 편집 기자가 쓴 것이고 그러면 편집 기자를 욕을 해야 된다. 자기는 아니라 이거지. 편집 기자 누굽니까? 심야 상권의 불경기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진 설명에 새벽 3시경이라고 말을 안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러나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쓴 것이지 상황은 변함이 없다. 근데 왜 11시에 사진을 찍어야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함종선 기자가 근데 어떻게 변명을 해야겠는데 일단 막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무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함종선 기자의 말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간 저희가 지난번 김경수 지사의 PC 완전 삭제 뭐 이런 보도 제목이 이상한데 내용을 안에서 뭐 제목을 반박하는 이런 보도가 어떻게 나왔을까 다 편집 기자가 한 말이다 근데 이거잖아. 이게 제목을 편집 기자가 이상하게 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기사 내용도 이상했습니다만 제목을 더 이상하게 단 거죠 편집 기자가. 아무튼 되게 재밌는 얘기를 길게도 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네. 총체적 난국이죠 정말. 해당 장소 일대는 밤 11시면 시작되는 심야 상권이다. 새벽 3시에 간장게장집을 가는 게 제정신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알긴 안 해? 이게 댓글에 다 써 있었거든요. 약간 혹시 저희 방송을 들은 거 아닐까요? 함종선 기자가? 제 취지는 그 장소가 전통적으로 새벽에 붐비는 곳이라는 점이다. 밤 11시에 찍은 사진도 있는데 간판 몇 개 더 켜진 것 말고는 변동이 없다. 그럼 11시에 찍은 그러니까. 네, 11시 참 이상하지? 왜 그걸 다른 거 줬을까? 네. 이상하네. 회사에서도 댓글을 보고 제목의 시간을 수정하거나 밤 11시 사진으로 바꾸라는 말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사실 취지가 맞고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위에서 판단했다. 그 위는 또 참 뭐 그런 판단을 하시나. 클래스가 다릅니다. 네네. 조작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라 어차피 주 52시간 시행으로 긍정적인 것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 취지의 기사에서 쓴 것이다. 댓글을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기사가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신입 기자가 이런 기사 써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통과시킬 거예요? 아니 자기가 후배가 이런 기사 써왔으면 통과시킬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썼으면 제가 진짜 또 가서 개 구박 한번 하고 우리 활동가들이 이렇게 기사 써주면 진짜 네가 지금 민원연을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함종선 기자 민원연으로 이직은 불가능하시겠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대로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느냐 이러면서 저 한걱정을 할 텐데. 아무튼 재밌는 분이십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요. 한 기자가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린 것에 대해서 보도 첫날 포털엔 52시간제 시행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가 두 번째 날 갑자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서 알아봤더니 친여 사이트 커뮤니티에 기사가 올라온 뒤 댓글 내용이 치우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친여 사이트에 이게 돌아가지고 이렇다는 거잖아. 아니 우리 기사는 친여 사이트에 안만 돌아도 이런 댓글 안 올라오거든요. 정말 남탓만 잔뜩 하고 정말 반성이 1도 없네요. 대단하다 진짜. 네. 아무튼 특이하신 분입니다. 첫날에 그렇게 사람들이 기사를 안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 사람들이 자세히 본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아무리 그래도 네네. 그렇게 해서 뭐 퍼진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황당한 내용이잖아요.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대표 언론 시민단체입니다. 민원연 회원으로 가입이 곧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잡는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 유일한 언론 모니터 시민단체, 10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투명한 단체, 민원연과 함께 대한민국 언론 역사를 바꿔나갑시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02-392-0181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방송부도 모니터에 대한 것들을 좀 해볼 건데요. 오늘 해줄 수 있는 주제가 뭐죠? 오늘 할 거는 네. 전반적인 어떤 프레임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프레임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네. 제가 들고 온 프레임은 이겁니다.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정부 정책과 관련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비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저희가 임태원 소장 관련 보도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일보가 오전에 떠들고 그 내용을 오후에 TV조선 혹은 뭐 채널A 뭐 종편들이 받아서 또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자유한국당이 이걸 언급하면서 비판을 이어가는 요 구조인 겁니다. 네. 일종의 공식이 된 거죠. 요 프레임의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조선일보 같은데 조선일보 보도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오전에 조선일보가 떠드는 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조선일보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꾸준히 비판해오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죠. 네.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민감합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가 9월 1일에 또 탈원전을 비판하는 보도를 냈어요. 아직도 안 끝났네.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는.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비판을.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은 2069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판할 거예요. 조선일보는. 네. 그때까지 조선일보가 남아있다. 그럼요. 네. 남아있다면 비판하겠죠. 네. 조선일보 제목부터 일단 따옴표입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제목이 원전 인력 1만 명이 일자리 잃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죠. 네. 최연목 기자의 보도였는데 이 기자가 쓴 글의 핵심은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인력 약 1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전 업체들의 이탈로 원전 안전도 위협받는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네. 요 내용만 보면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문제가 심하고 네. 요걸로 일자리 1만 명이 사라지는데 네. 요걸 발표한 데가 정부 보고서라는 거죠. 굉장히 뭔가 신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궁금해지잖아요. 네. 뭘까? 신기하게도 요 내용을 똑같이 오후에 예. TV조선과 채널A가 받아 썼습니다. 이런 거는 받아 써줘야죠. 네. 정보 보고서라는데. 네. 근데 사실은 탈원전을 한다는데 그러면은 원전을 줄이자라는 건데 그럼 원전에 있는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이제 당연한 네. 것이고요. 이게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제가 조금 뒤에 언급을 할 텐데 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뒤에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충격주의. 네. 자, 그러면은 TV조선이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얘기해 보시죠. 일단 TV조선은 당연히 조선일보와 같은 논조를 펼쳤습니다. 네. 여기도 결국 보도명이 따옴표예요. 여기서는 원전 수출 없을 땐 12년 뒤 1만 2천 명 실직. 그래도 조선일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죠.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뭐 일단 틀렸기 때문에 이 뒤에 언급을 해드릴 건데 일단 보도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주가 없다면 1만 명의 원전 관련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측대로라면 2030년까지 원전업계 종사자 4명 중 1명은 실직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2030년까지 원전업계 종사자 4명 중 1명은 실직.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뒷부분에 좀 신기하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공식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주원진 기자가 리포트에서 이걸 또 언급을 합니다. 올해 원전 산업 인력은 38,800명.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시장 인력 수요가 감소하면 2030년에는 3만 명 밑으로 줄게 된다. 한수원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딜로이트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인력 감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두 건의 해외 원전 수주로도 인력 수요 감소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인력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면서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일자리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TV조선이 왜 이렇게 일자리 감소를 걱정을 하느냐. 앞서서 조선일보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려하는 게 국내 원전 관련 업체가 시장을 이탈하면 원전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요렇게 결론을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딜로이트가 설문조사한 결과 원전 사업 유지 뜻을 밝힌 국내 업체는 보조기기 분야 33%, 시공 분야 27%, 예비품 분야 17%에 불과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자칫 원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 이 내용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결국 TV조선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탈원전 정책을 펼쳐서
업계 인력이 줄어들고 업계 인력이 줄어들면 원전 운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은 그대로 있는데 인력은 줄어드니까 이걸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원전 위험하게 운영될 거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TV조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 붕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에요. 이걸 그대로 이 음성과 자막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거의 대변하고 있고 사실상 주장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 반론을 보장을 해줘야죠.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이건 나와야지 적어도 시청자가 보면서 어떤 게 더 타당한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도 말미에 와서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해외 원전 수주나 정부의 지원책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산업부가 발표한 내용이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갖다 쓴 거예요. 그것도 익명이네 또. 그렇죠. 관계자예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전 운영 불안하다라는 엄청난 의혹을 제기했는데 반론도 제대로 없었고 뭐 근거는 뭐 나름대로 들었지만 뭐 정부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보도만 보면 일방적으로 위험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어서 전제가 있어야지만 위험해지는 거네. 그렇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죠? 이렇게 그냥 바로 위험하다가 아니고 완전히 그렇죠. 위험하다는 아니고 일자리가 줄어들으니까 또 업체가 일을 줄이고 일을 줄이니까 구멍 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 결론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그냥 원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데 그 얘기는 별로 지금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위험 요소 자체를 없애면 되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TV조선 얘기를 했는데 채널A부터 일단 채널A는 뭐가 달랐는지. 채널A는 TV조선 조선일보랑 조금 논점이 다릅니다. 중점을 둔 데가 약간 다른데 어쨌거나 전반적인 건 똑같아요. 여기도 따옴표가 제목입니다. 탈원전 일자리 1만 개 사라진다. 이것도 따옴표예요. 여기서도 결국 이 차지현 앵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원전 분야의 산업인력 10,0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논란이 본인들에게서 지금 거세지는 건지 여론에서 거세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는 TV조선의 보도와 내용이 비슷한데 채널A가 달랐던 부분은 인터뷰를 하나 들고 옵니다. 누구 인터뷰냐면 원전용 부품 업체 대표 A씨의 인터뷰인데 A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투자한 건 어디서 뽑습니까? 300억에서 400억 정도 투자를 했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투자한 건 어디서 뽑습니까? 300억, 400억 투자했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업체의 입장을 대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전력은 4,480억 원, 한국수력 원자력은 무려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낼 걸로 전망했다. 여기는 이 얘기에 중점을 둡니다. 채널A는. 그러니까 공기업이 지금 적자를 두는 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다음에 4년 뒤에는 부채 비율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탈원전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업 부채를 사실상 모든 원인은 탈원전 정책이 있는 것으로. 뭐 앞서서 인력이 감소하고 뭐 일자리 줄어들고 뭐 3,400억 투자한 이런 업체들 다 죽어 나가고 그리고 공기업도 부채가 점점 쌓이고 적자를 내고 있는 게 다 탈원전 때문이다. 모든 원인이 다 기승전 탈원전입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채널A도 뭐 이런 주장을 하려면 공기업 부채가 다 탈원전 정책이다라고 하려면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청자가 중립적인 관점에서 뭐가 더 옳은지 판단을 할 텐데 반론 보장 역시 없습니다. 여기도 보도 말미에 와서 정부는 이에 대해 한전의 적자는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상승의 영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정부예요. 보여주는 게. 근데 심지어 이 정부의 입장마저도 바로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하지만 공기업의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탈원전 정책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또 결국 공기업이 적자를 내면 그 돈 누가 사네. 공기업 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 그거 니네 뭐라 떠들어봤자 공기업이 적자 내면 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이 탈원전 정책 문제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걸 다 듣고도 전혀 탈핵하고 지금 적자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죠. 실패한 겁니다. 일단 이 보도 자체가 일단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못 시키면 실패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뭐가 이것 때문에 진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여기는 왜냐면 TV조선은 앞서서 수치를 막 가지고 오고 근거를 댔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을 좀 더 느낄 수 있었다면 채널A는 제대로 된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그냥 막 주장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네. 근데 또 공기업의 부채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이 공기업 맞죠? 부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우리 MB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원외교의 대명사. 지금 나라를 말아먹은 이 MB가 공기업에서 사실상 그 부채를 다 뽑아가지고 그 부채는 다 사실 MB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주머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핵발전소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출도 했습니다. 진짜. 예. 그런데 아무튼간에 지금 와서 이제 와서 그 부채는 그것이 마치 탈원전 때문에 있을 것이냐? 이미 부채는 생겼구만. 왜 탈원전 때문이래? 탈원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프레임도 아니 웃기죠. 탈원전을 몇 년이나 해보고 나서 이런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튼 얘기를 해봅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전이 사라지니까 원전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뭔가 맞는 말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것만 부각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다른 에너지 업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을 속인 거 아닐까? 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보고서 관련 내용을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아닌 거예요. 연합뉴스 기사예요. 연합뉴스에서 여기도 물론 다운표인데요. 원전 인력 수출 없으면 2030년 1만 2천 명 감소. 8기 수주시 유지. 일단 뒤에 8기 수주시 유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용이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 읽어봤어요. 근데 이 보고서가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일단 4가지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 추측을 한 겁니다.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부터 최고의 상황까지 해서 4가지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 가장 긍정적인 상황이 이거거든요. 사우디, 영국의 체코와 폴란드까지 해서 4 국가에 각 원전 2기를 수주하는 시나리오가 4번째 시나리오예요. 최고의 시나리오죠. 요걸 제외하면 모든 3가지 상황에서 1만 명 정도의 인력 감소가 예상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인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다가 인력이 줄어들긴 줄어드네. 근데 이 보고서가 요 뒤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현재 수준의 신규 채용을 유지하고 정년 퇴직 등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인력을 고려하면 탈원전 영향 없이도 올해 38,400명인 원전 산업 종사자가 2030년 3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의 인력 감소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상황인 거예요. 뭐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정년퇴직을 하면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10,000명 정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조선, 조선일보, 채널A의 주장대로면 이 정년퇴직도 탈원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아니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은퇴하실 분들이 되게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인력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심지어 신규 채용 유지하더라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 완전 뻥입니다. 그러네요. 뻥이야. 네. 자, 그러면은 TV조선은 이제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감소하면 원전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감소하면 이건 좀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예. 왜냐면은 사람이 적고 원전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예를 들어 유지된다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지금 10명이 관리하던 거를 또는 10명의 회사가 납품을 막 해서 뭔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좋은 제품을 내던 거를 일자리가 감소하고 회사가 적어지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사실인가요? 요것도 이 수치를 한번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네네. 앞서서 저희가 언급드렸던 수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TV조선 보도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보조기기 분야 33%, 시공 분야 27%, 예비품 분야 17%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전 사업 유지 뜻을 밝힌 국내 업체의 수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통계 수치도 맞나? 라고 싶어서 기사를 봤더니 다릅니다. 보고서에 이 통계가 실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통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가 아닌 거죠. 일부분을 떼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 실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보고서가 뭘 조사했냐면 원전 관련 설계, 시공, 보조기기, 예비품, 정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원전 이탈 의향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사업 유지 의향 조사를 했어요. 근데 원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답이 설계 0%, 시공 27%, 보조기기 33%, 예비품 17% 여기까지는 TV조선이 썼죠. 근데 TV조선이 숨긴 하나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정비 서비스 25%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정비 서비스 분야가 25%나 지금 유지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거예요. TV조선은 마치 이렇게 탈원전을 하면 일자리가 다 줄어들고 정비 서비스 분야도 다 나갈 거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25%가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심지어 이 수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전 산업 이탈 의향 수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정말 대놓고 나 이제 손 떼겠다라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설계 9%, 나머지 분야 0%예요. 계속 한다는 거네. 웃기죠? 그러니까 이 0%가 그래서 이 0%의 근거가 뭐지?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나머지 분야 기업들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응답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야 0%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이미 25%가 사업 유지를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분야가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TV조선이나 조선일보처럼 이 속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전 산업 일자리 줄어들고 이러면은 유지가 안 돼서 위험할 거야라고 결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그 속단을 내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전에 있는 통계도 대답 안 한 부분은 그냥 넘어간 거네. 그죠. 정비 서비스 분야 뭐 25% 이건 완전 숨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해서 대답을 안 한 것도 그렇죠. 이 부분은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근거를 보여주고 나서 위험성을 얘기하면 납득 못하죠. 상식적으로 이걸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통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아직 결정된 부분이 그렇죠.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이런 조사를 하기에는 지금 시급하다는 거죠. 물론 이 보고서 안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서비스 분야 기업과 원전 수출 관련 기업들을 선별해서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원전 사업을 유지를 하고 수출을 해야지 수익 창출 사업이 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일자리 유지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원전 안전 분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이 정비 분야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보고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 산업부가 이미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산업부가 뭐라고 했냐면 원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연구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원전 안전 운영과 생태계에 필요한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6월에 말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걸 9월에 들고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참 지난 발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거죠. 정부 입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저는 이 보고서 자체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다고 생각하지는 지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 보고서 중에서 자신들이 이제 채택하고 싶은 그 논리만을 가지고 끌어갖고 와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 조선일보가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교감이 있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TV조선에서도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주장이 들어있죠. TV조선에 자유한국당 주장이 들어올 때보다는 자유한국당이 TV조선 주장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오히려 네,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다음 날,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는 9월 1일 날 나왔고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9월 3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논평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혹시나 있을까 해서 보다가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탈원전 가지고 발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원전 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정부가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작성한 원전 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 보고서는 국내 원전 산업 관련 고급 기술 인력들은 추가적인 해외 원전의 수주가 없다면 10,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내놨다. 그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30년까지 12년 안에 4명 중 1명이 실직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이채익 간사가 똑같이 발언합니다. 12년 안에 4명 중 1명이 실직하는 셈이다. 완전히 TV조선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물론 이채익 간사도 탈원전 영향 없이도 2030년에 3만 명에서 만 명으로 준다. 10,000명이 줄어든다라는 내용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걸 갖다 쓰면서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심의를 넣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심의위원들이 이 복잡한 내용을 원래 그 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지금 최소한 민원연 보고서라도 읽어보고 이거를 잘 이해하고 지금 TV조선 보도가 그 중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탈원전을 비판하고 싶은 억지를 부리는 그런 논리만을 가져다가 지금 일방적으로 편파적 보도, 그러니까 편파라기보다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할 것 같으세요? 본인이 지금 방송 모니터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좀 저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 내용을 이거 완전히 왜곡한 거잖아요. 보고서가 탈원전 정책이 없어서 1만 명이 감소한다는 걸 했는데 TV조선과 조선일보 사실 완전히 뒤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심의위원들이 이 보고서 내용을 못 보더라도 연합뉴스 보도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검색하면 같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보도를 비교했을 때 연합뉴스는 보고서 내용을 들고 나온 거고 TV조선은 보고서 내용을 일부분 들고 나와서 본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보고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TV조선은 일부 사실을 가지고 왜곡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징계를 받아야죠. 그럼 방심이가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징계는 안 하겠지만 어찌됐든 내봅시다. 뭐 왜냐면 저는 이 요즘에 하는 사무처 기각 행태를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다 기각시켜버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 전에 사무처가 있구나. 제가 봤을 때 이거 왜 문제인지 이해 못할 겁니다. 네, 저는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탈원전 하니까 인력 감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각할 거예요. 그게 더 기분 나쁜데 일단. 네, 이거 듣는 사무처분들 이거는 올려져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를 반박해 주십시오. 사무처에서 기각하지 마시고 저를 반박해 주십시오. 파이팅 사무처.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사실은 저는 늘 이 조선일보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이번 보도 이 사안을 보면은요. 일단 조선일보 그러니까 아니 그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그 보도에 나왔던 의원 윤한홍 의원입니다. 그 의원의 발언 이런 것들을 초점을 그걸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이거 한번 이슈화 해보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T조가. 그런데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니까 다시 또 자유한국당에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지금 말한 것처럼 그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비판을 하고 이렇게 이슈화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하지만 또 간단한 주제잖아요. 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해. 막 일자리가 또 없어져.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막 4명 중 1명이 어떻게 되고 막 너무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전선동하기는 상당히 좋은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네, 요거 채널A 보도를 또 한번 살펴보면 채널A의 핵심은 그거였죠. 올해 한국전력이 4,480억 그리고 한수원은 1조 2천억의 적자를 낼 거다. 그리고 이게 국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부담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보도를 보고 나서 혹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인가? 라고 해서 채널A 보도도 반박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한겨레가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보도를 냈어요. 한겨레는 어떤 취지였냐면 이게 한겨레 최근 기사는 아니고 8월 14일 기사인데 8월 14일 한겨레 한수원 적자는 월성 1호기 폐쇄 탓 계속 가동된 매년 1천억 원씩 손실. 요 보도에서 반박을 합니다. 무슨 내용을 이게 보도에 아예 이렇게 대놓고 나와요. 탈원전 때문에 적자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왜 어불성설이지 하고 계속 봤더니 한겨레가 한수원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2,268억 원에도 불구하고 영업외 비용이 늘어서 당기순 손실이 5,482억 원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이 적자를 본 건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이 이번 당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월성 1호기가 장부 가액 5,652억 원이 2분기 장부에 영업외 비용으로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서 지금 한수원이 2분기에 큰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듣고 보면 탈원전 때문에 되게 적자폭이 커졌네. 맞는 말인데. 이거 사실이네? 라고 해서 저도 기사를 쭉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요 뒤에 이 원인이 나옵니다. 이 월성 1호기를 정부가 조기 폐쇄한 원인이 경제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 월성 1호기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탈수록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연비도 안 좋은 노후차라고 비교를 해요. 너무 오래된 차라서 고치는 데만 돈 더 들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면 돈을 너무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살펴봤더니 월성 1호기의 발전 단가가 전력 판매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kWh를 만드는데 123원이 들어요. 근데 이걸 파는데 6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반값이네? 그러니까 120원에 만들어서 60원에 파는 원전을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10년 연평균 1,360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월성 1호기가. 그러니까 1,000억 원짜리 적자를 낸 원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관련 보고서를 뭘 냈냐면 계속 가동을 했을 때의 상황과 원전을 지금 중단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되는가라는 것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요 원전 가동을 제대로 잘 돌렸을 때 뭐 제 기억으로는 80% 이상의 가동률이었던 걸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5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모두 적자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경제성이 안 좋네라고 해서 조기 폐쇄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의 큰 돈이 들지만 나머지 향후에 더 큰 돈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적자를 생각을 해서 조기 폐쇄를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널A가 주장한 탈원전 때문에 이 공기업의 적자가 커졌다. 이건 완전 어불성설이죠. 진짜 이렇게 속단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발전소 때문에 적자가 난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보고서로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TV조선이 이 월성 1호기와 관련된 보도를 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요 8월 즈음에 냈는데 지금 보도에서는 굉장히 정부의 불리한 수치만 나왔잖아요. 그때는 흑자를 내는 수치만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취사 선택을 해서 본인들이 그때도 수치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채널A뿐만 아니라 TV조선도 이런 주장에는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건 다 푼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복잡한 주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뭐라 그러지? 우리를 현혹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복잡하다 하면 안 되고 간단합니다. TV조선은 자연 감소되는 인력을 탈원전 때문이라고 했고 쉽게 말하면 TV조선은 정년퇴직도 탈원전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네. 그거 왜곡. 네. 말도 안 채널A는 네. 채널A는 정말 노후된 자동차 계속 타자. 네. 어떻게 보면 기름값보다 고치는 가격이 더 나오는 자동차 계속 타자고 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돈이 드는 것을 이것도 다 모든 것이 다 기승전 문재인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기승전 탈원전으로 가는 겁니다. 거의 그런 느낌이지. 예전에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 저희가 이 보고서를 홍보하잖아요. 그때 제가 쓴 문구가 TV조선과 채널A를 거치면 탈원전을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요거였는데 네. 정말 못할 게 없습니다. 네. 탈원전이 나중에 뭘 할지도 궁금해지네요. 이제. 우리 회원 캠프에 오신 요번에 유난히 재밌는 가족도 많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낯익은 사람, 정말 그리웠던 사람들도 만났지만 완전 새로운 분들도 저는 이제 만났는데요. 캠프에서 새삼스럽게 사실 저는 그런 힘을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이런 방에 맨날 이렇게 누가 이걸 듣겠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또 보고서를 써도 누가 이걸 보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만족으로 그냥 발표했다 그리고 돌아서기도 하고 사실 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실제로 다스베이다를 나가거나 방송에 나가는 것도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가요. 왜냐하면 너무 쑥스럽고 민망하거든. 그걸 내가 이러고 막 뭔가를 막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한다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편인데 그 선생님들 그리고 요번에 그 회원 캠프에서 만난 분들이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게 막 느껴져가지고요. 힘이 많이 되는, 위안이 많이 되는. 그래서 좀 지쳐있던 마음에 그러니까 몸은 지금도 사실 되게 지치지만 캠프를 다녀와서 마음에 좀 힘이 좀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민원연 캠프에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마무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꼭 캠프를 중간 지역에서 해서 지역에 계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우리가 수도권 사는 사람들끼리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부산팀처럼 뭐 나는 새벽 7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온 식구 다 깨워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정말 의지한국인도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너무 먼 곳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대전 지역으로 그쪽 지역으로 내려가서요. 교통이 최고 좋은 곳으로 제가 결심했어요. 이번 주에 예약하기로.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장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그런 좋은 장소는 1년 전에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서 내년 거를 미리 예약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오실 수 있게 사실 올해 유민지 팀장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못 오신 건 일단은 장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또 미리 홍보를 시작한 게 아니고 어찌 됐던 간에 뭐 2달 후, 뭐 2달 전 요쯤에 시작을 했는데요. 1년 내내 광고를 하려고요. 1년 내내 내년에는 모인다. 날 잡았다. 무슨 뭐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날 한다.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정말 모여서 신나는 정말 즐거운 이 시간을 우리끼리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회원분들께 느끼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주 따뜻하고 좋은 캠프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대부분 못 오셨을 텐데 미리 내가 날 잡아서 알려드릴 테니 내년 그때까지 회원가입도 하시고요. 민원연 캠프를 가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시고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그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만 얘기하지 말고 두 분은 우리 민원연 캠프에 어땠어요? 갔다 와서? 저는 고기를 맛있게 먹어서 진짜 우리 티에노님이 보내주신 고기 남았어요. 아유 조금 남았어. 분발했어야 되는데 누가 분발 안 한 거야? 이 티에노님 댓글을 하나 먼저 읽을까요? 티에노님이 요거 관련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회원 캠프 불판 담당자에게 위로를 보냅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게 날짜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9월 8일 16시 53분에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저녁 5시 정도쯤부터 저녁을 먹고 고기를 구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고기가 처음에 잘 안 익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순식간에 잘 되대? 불을 또 확 붙였는지. 예. 처음에 엄청 걱정했습니다. 자, 미련곰탱님 거 읽어드릴게요. 금요일부터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요일 방송 듣고는 방송계에도 약육강식이 있나 싶네요. OBS는 비록 대주주인 자일 대우버스 홍보하는 안 좋은 쪽으로도 유명하지만 봉봉 팀장님이 출연하실 정도로 모습을 보이면 좋은 쪽으로 보이는데 참 아쉽네요. 라고 하셨고요. 이 버스는 굉장히 옛날 뉴스를 제가 찾아가지고. 네네. 그나저나 티에노님이 언급하셨던 테리우스 찾아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정환 선수더군요. 그래도 헤어스타일은 비슷할지 몰라도 베나베나 활동가님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걸 오늘 베나베나 활동가가 들었어야 됐는데. 토요일 유민지 부장님 캠프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못 가서 아쉽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봉봉 팀장님이 어린이 코너에서 놀다가 걸렸다는 내용 들었을 때 엄청 웃었네요. 크크크. 작년 캠프 사진 보니 머리만 잘라도 그냥 키 큰 중학생으로 오해받을 정도였네요. 어제도요 집에 오면서 차에서 계속 이렇게 계속 잤어요. 그 친구는 완전 맛이 갔었거든요. 근데 자다가 깨가지고 잠깐 깨서 너너 집 회원님 누구 애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막 계속 애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팀장이 애기를 참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서 딸 낳고 싶어요. 막 그 딸 너무 귀엽고 애기 있잖아. 딸 이렇게 막 살랑살랑 오면 막 내가 봐도 녹더라고. 근데 걔 너무 귀엽고 계속 봉우 씨 처장님 누구 집 아들 걔 이름 생각나세요? 걔 너무 귀엽죠. 계속 그 얘기만 해가지고 막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순수 임동준 활동가님 출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수다를 떠네요. 시리97님이 좋은 말 하셨는데요. 요거까지 제가 읽을게요. 어느새 회비 나가는 날이네요. 전 민주당 당원인데 당비가 핸폰 요금으로 빠져나갑니다. 민원연도 핸폰 결제업체와 협약을 하셔서 핸폰 요금에 합산되어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장 잔액이 핸드폰 그렇죠. 통장 잔액이 제로일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에서 빠져나가면 잊고 살 텐데 그게 안 되니 매번 통장 잔액 확인해야 되고 깜빡하거나 내일 하지 뭐 이러고 있다가 회비를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들도 핸드폰에서 결제되는 게 회비 내는 게 훨씬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비 10,000원에 수수료 1-2,000원 더 나갈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이게 더 나갈까 봐 감수하지 말라고 그냥 자동이체로 했는데 또 이렇게 핸드폰 또는 뭐 페이팔 그리고 신용카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결제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사사세. 네, 사사세 0416님. 회원 캠프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미약 하나마 캠프 진행을 도와서 저에게는 의미 있는 캠프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약하진 않았죠. 제가 봤을 때 미약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핵심이셨습니다. 네. 고생만 하고 가시는. 네. 모든 활동가님들 캠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셔요. 다음 주에도 탈탈탈 해주세요. 아니 이분은 인건비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들었어. 너무 정말 고생하셨어요. 회원이 아니야. 그냥 활동가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민원이 안 오실까봐 제가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유 그 중간에는 한번 내가 활동가인지 회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셨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면서 다음에 또 봐요. 그랬는데 나는 그 다음에라는 거는 어느 날인지 모를 날 보자는 거잖아. 다음에 또 봤더니 화요일 날 봐요. 그래서 화요일 날 왜? 그랬더니 우리 원래 강좌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이런 충성도 높은 회원을 봤나. 또 오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동막골님. 네. 민원년 파이팅. 간결하고 좋습니다. 네. 이분 늘 이것만 쓰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레이니치세님, 지난번에도 매경의 뉴스에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아주 대박을 쳤네요. 제목도 나쁘지만 내용을 보니 소득주도 성장 관련 미탈에서 나왔던 안 좋은 뉴스 총 집합을 해놨네요. 매경은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총집합을 잘합니다. 저희가 이거 한번 검토해가지고요. 보고서 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티에노님 불판 담당자. 아무튼 정말 거듭 감사드리고요. 그 자리에서도 진짜. 우리가 한번 박수를 크게 치면서 티에노로 외쳤습니다. 다른 분들이 되게 당황해하시면 아니 그러면서 티에노가 뭐예요? 다른 회원님이 막 아니 세상에 그분 고기 장사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그거 많이 보내주냐고 세상에 별 회원이 다 있다고 막 이렇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네. 허만혜님 네. 민원년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에도 다른 회원분들께서 네. 청취자들께서 네. 화이팅 하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은 저하고 우리 이정일 PD하고는 야근을 하면서 늦게 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캠프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날 우리는 미디어위원회 회의를 했거든요. 미디어위원회 회의하면서 뭐 이런저런 뭐 그냥 인사하고 뭐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은 특히 이제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동영상 문제랑 이런 거를. 근데 미디어 탈곡기 올릴 때 약간 좀 더 지금 이게 뻘쭉 제 사진만 주로 올라가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뭐 아이디어를 좀 뭐 이렇게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저도 그래서 이제 어제 집에 오면서 제가 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원래는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안 보는 편이에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유튜브 세상이라고 하니까 저도 요즘 유튜브를 자꾸 이제 의식적으로 여기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양한 그런 내용들도 유튜브에서 나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성도도 떨어지고 별로인 것들이 너무 여기에서 흔하게 이렇게 많이 돌아서 뭐 우리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유튜브를 섭렵할 수 있겠다. 저 혼자 뭔가 좀 노력을 기울여봐야겠다. 그동안 사실 제가 그쪽으로는 관심이 진짜 1도 없었는데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 위원들이 하도 잔소리를 하는 관계로 그 의견들을 모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영상이나 유튜브 뭐 여기 미디어 탈곡기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유통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내년 전에는 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겠네요. 네.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듣고. 네네. 유튜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주세요.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네, 항상 도전은 의미 있는 거니까요. 뭐 안 되면 말지 뭐. 지금 미탈도 엄청 저는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미디어위원회에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가야 된다.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거 안 해도 지금도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도태된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놓지 말고 계속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서요. 그럼 좀 뭐 그렇고 해보지 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디어 탈곡기 이제 한 주 사실 이번 주를 어떻게
들지 너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못 쉬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활동가들은 되도록이면은 조금씩이라도 더 쉬고 그래야 일주를 버틸 것 같고 저희 내일 그리고 원래 강좌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민원연에서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동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요. 그 강사 선생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들으시려면 꼭 와서 들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못 들으시면 이제 제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열심히 적어가지고 듣고 나서 얘기하는 건 괜찮거든요. 본인이 말씀하신 건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녹음도 못합니까? 녹음도 못해요. 본인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그것을 잘 소화해서 제가 꼭꼭 씹어먹고 더 쉬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내일 꼭 오세요. 오는 게 정말 좋은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게 좋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네. 제가 원래 애초에 이 기획을 했던 그 가장 강력한 취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맨날 하는 그 통일 관련된 보도들, 그 남북관계 보도들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 획일적이에요. 그냥 종북몰이에 대한 그 이야기들만 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적으로 뭔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뭐죠? 정확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정창현 현대사 연구소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저분에게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드린 것은 우리는 언론 모니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신문과 방송을 봤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그래서 이쪽이 정말 개념 없이 보도되고 있다라는 본인 전문가니까 더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보면서 간과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분이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일정이 또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셔서 요 강의 들으시고 또 관련 보도 보시면 얘네 또 이렇게 나쁜 보도 냈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나쁘네라고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강의가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내일은 누구죠? 우리 제이 씨 업무 활동가와 신문 비평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문 모니터 보고서가요 혼자 분발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4건인가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뭘 할지 고민해서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